최근 건강검진 결과표에 대사증후군에 해당됩니다 라는 문구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대사증후군은 최근 젊은 층에서도 예외 없이 유병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고지혈증 그리고 당뇨와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우리가 관리와 치료에도 좀 자세히 알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비욘디 정진희 PD이고요. 제 옆에는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대전을지대학교 병원 내분비내과의 홍준화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전을지대병원 내분비내과의 홍준화입니다. 네, 오늘 그 대사증후군과 고지혈증 관리를 주제로 좀 강연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오늘 준비해 주신 슬라이드를 바탕으로 좀 강연 시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계속 검진에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대사증후군이라는 결과를 통보를 받으실 텐데요. 대사증후군이라는 건 어려운 용어는 아닙니다. 단순히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라기보다는 첫 번째는 복부 비만이 있는 경우, 그리고 거기에 혈액 검사상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되어 있는 중성지방이라는 수치가 높은 경우, 그 다음에 또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HDL 콜레스테롤이 낮은 경우, 거기에 이제 동반할 수 있는 또 혈당의 문제, 그래서 당뇨병이 아니라 하더라도 정상 혈당보다 좀 높은 경우, 또 여기에 따라오는 게 이제 혈압, 고혈압에 대해서 진단할 수 있는 혈압 상승의 요인들이 이렇게 있을 때 당신은 대사증후군에 해당합니다. 이제 이런 결과를 통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로 말씀드리면 복부 비만은 남성은 90cm 이상, 여성은 한 85cm 이상, 중성지방이라고 하는 검사 결과 수치가 모두 다 150 이상, 남녀 공이 150 이상일 때의 이상소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HDL 콜레스테롤은 혈중의 콜레스테롤을 좀 처리해 줄 수 있는 좋은 콜레스테롤이기 때문에 높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남자는 한 40보다 낮은 경우, 또 여성에서도 50보다 낮은 경우도 이제 하나의 좀 위험 요인으로 해당이 되고요. 혈압은 보통 한 130에 85, 위의 혈압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수축기 혈압이 130, 이하기 혈압은 85. 그렇게 혈압이 또 높지 않아도 이미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여기에 해당하시는 거고요. 혈당은 공복혈당 기준으로 8시간 이상 금식을 하시고 검사하셨을 때 100 아래, 그러니까 두 자리 숫자까지가 정상이십니다. 근데 이제 126을 넘어가면 당뇨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00에서 126 사이 정도 되는 그런 혈당 소견 나타나거나 이미 당뇨에 해당하는 분들은 여기에도 해당하겠죠. 그래서 5가지 중에 2가지 이상만 만족되면 진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여기서 궁금해지는데요. 대사증후군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생활 하시다 보면은 은근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특히 이렇게 사회생활 하는 남성들 같은 경우는 한 30, 40대에 이 발생률이 상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이었던 코로나 시기에도 비만도가 엄청나게 빨리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급증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실제로도 연령에 따라서 증가되는 비율이 높은데요. 보통 한 30에서 50% 사이 정도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30대 이상부터는 3명 중에 1명 이상 정도로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대사증후군을 진단받으신 분들이 좀 가장 신경 써야 할 합병증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질병이라고 또 생각은 잘 안 하시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오래 유지가 되면은 결국에는 합병증이라고 하는 질병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강조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각각의 요인들,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그리고 비만, 이 부분들이 결국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인병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런 이상지질혈증, 또 당뇨병, 더 나아가 그 환자분들이 이제 심장, 혈관 질환 등등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종국에는 사망률까지도 상당히 늘어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젊은 이런 환자분들도 고지혈증과 당뇨로부터 좀 완전히 안전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예방법이 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 젊은 환자분들이 대사증후군에 의한 합병증으로 질병까지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실제로 우리가 중학생, 고등학생에서도 네. 이미 2형 당뇨라고 하는 비만으로 근간을 하는 당뇨병까지도 많이 진행되고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엄청 높아서 오시는 그런 학생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약 투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그런 질병까지 가는 걸 좀 막아주는 게 가장 좀 중요한데요. 생활습관 교정에서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식단이죠. 우선은 비만을 근간으로 하는 대사증후군이기 때문에
체중을 줄여주는 치료가 가장 첫 번째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게 현재 비만한 체중에서 최소 5% 이상의 체중 감소를 하는 게 가장 우선이 돼야 되고요. 만약에 이분이 혈압이 좀 주로 올라가는 문제다. 그렇다면은 뭐 혈압에는 우리가 짜게 드시는 게 영향이 좀 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좀 싱겁게 드시는 부분들, 그리고 이런 체중을 낮추기 위해서 패스트푸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안 좋은 지방들을 좀 줄여주는 이런 치료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혈당이 약간 높다고 이렇게 내원하시는 분들도 있죠. 이제 그런 분들도 역시 체중 감소를 하긴 하지만 좀 집중해야 될 부분들은 탄수화물에 대한 비율을 좀 줄여주는 거. 쌀, 빵, 뭐 떡, 면. 또 그쵸, 네. 면, 그리고 또 과자, 그리고 뭐 이런 뭐 안주거리나 간식거리, 이런 부분들, 또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비교적 탄수화물이 많아요. 그래서 그 탄수화물을 어제보다 오늘 좀 더 줄여주는 이런 치료들이 식단의 변화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콜레스테롤이 높다. 근데 이제 콜레스테롤도 뭐 중성지방 아까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중성지방도 결국에 그 원인이 기름기를 많이 먹었다고 해서 지질 수치가 올라갈 것 같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잘못 알고 계세요. 나는 기름기도 많이 안 먹고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 중성지방이 높냐? 네. 이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혈당의 이상이 있을 때 그 탄수화물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탄수화물들, 이런 단순당이 결국에는 쌓이고 쌓여서 혈중에서 지질로 변하기 때문에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분들도 우선적으로 탄수화물의 양을 좀 줄이거나 뭐 좀 더 우리가 뭐 건강한 이런 탄수화물을 좀 바꿔서 드시거나 오히려 단백질을 좀 늘려주는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혈당, 혈압, 이상지질혈증은 괜찮은데 정말 그냥 단순 비만한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에서는 전체적인 양을 줄여가는 이런 식단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도움이 되는 것은 운동인데요. 운동에서 좀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식사량을 줄이지 않고 운동만으로 뭐 살이 빠지거나 나머지 관리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초코파이 하나를 본인이 드셨을 때 그거를 내 몸에서 꺼내기 위해서는 달리기를 몇 분 정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 개요? 한 개면 한 20분? 20분? 네. 20분이면 정말 행복하겠지만 부족한가요? 네. 턱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두 시간 정도 이상은 정말 강하게 운동을 하면서 그거를 태워주는 정도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냥 안 먹을래요. 그쵸. 네. 그걸 알면 사실 그분들이 오히려 이거 하나를 덜 먹고 좀 거기에 운동을 하면 그 효과는 더 커지죠. 근데 대부분 좀 충분히 드시고 그냥 내가 나가서 운동을 말씀하신 대로 20-30분 정도 하면 다 어느 정도는 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의외로 운동하고 나서 효과를 크게 못 보는 대표적인 이유거든요. 그래서 운동은 그런 식단, 식이 조절을 먼저 하시고 나서 거기에 병용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안 하던 분들이 뭐 저처럼 이렇게 맨날 앉아만 있는 분들이 가서 뭐 2시간 뛰세요. 그럼 저는 아마 사고가 날지도 몰라요. 다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준비 운동을 어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너무 이제 강력한 근력 운동보다는 이제 유산소 운동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 근육이 감당이 되고 운동 능력이 좀 있다면 뭐 무거운 걸 들거나 뭐 운동의 강도를 높이면서 그런 근력 운동을 해서 근육량을 좀 키워주는 게 장기적으로는 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운동 후에 또 이제 정리 운동까지 하면서 안전한 마무리를 하는 게 사고 없이 우리가 건강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잔소리 같은 내용이죠. 술 줄여라. 그리고 담배 끊어라. 뭐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뭐 이제 이게 사실 어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요인이에요. 우리가 20분 정도 운동을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아니 그리고 체중을 엄청나게 뺐다 하더라도 담배 하나를 못 이깁니다. 최대한 이제 이런 대사증후군이라고 진단을 받았다면, 심지어 이제 이런 걸 진단을 받기 전부터도 이제 금연에 대해서는 좀 노력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술도 사실 저희도 줄이기 어렵지만 술에 대해서는 양적인 부분들이 중요해요. 술은 정말 백해무익한 그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무기질, 비타민, 뭐 영양소가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그 알코올이라고 하는 그 칼로리 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또 술 자체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에는 기름기로 바뀌어요. 그래서 중성지방 높은 분들이 술만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아유 술에 무슨 기름기도 없고 뭐 물인데 굳이 저게
내 몸의 콜레스테롤을 올릴까? 근데 정말 대표적인 음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성지방 높은 분들은 우선적으로 술을 좀 줄이는데 뭐 권장하는 양은 맥주도 뭐 한 캔 정도 좀 못되게, 그리고 와인 한 잔 정도를 하루에 그렇게 드시는데, 어찌 보면은 이제 몇 병 드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많이 화를 내시긴 하지만, 대번에 그렇게 줄이기보다는 점점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해주는 게 가장 좋고요. 스트레스는 저도 자신 없습니다. 어쨌든 저로는 뭐 스트레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본인의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그 분만의 어떤 노하우들을 찾아가는 방법. 뭐 잠을 자면 풀린다, 어디 가서 소리를 지르면 풀린다, 아니면은 뭐 나가서 좀 잠깐 땀을 흘리면 풀린다, 이거는 우리가 정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맞는 방향으로 이런 걸 좀 해소할 수 있는 걸 찾아주는 게 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대사증후군이 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자세히 설명을 주셨는데요. 사실 한 번쯤은 들어봤는데 이게 실천하기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저도 조금 잘 귀담아서 한번 실천을 해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대사증후군 진단 받으셨거나 걱정되시는 분들은 말씀 주신 생활습관, 식단이 또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요. 생활습관 잘 지키시면서 잘 몸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